네, 네. 안녕하세요. 네,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오늘 2024년 4월 1일, 벌써 4월 달이 시작이 됐네요. 네. 손해보는 것이 이익이다. 라는 제목인데, 오늘 되게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인 선생님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거 읽었지 않았나요? 네, 손해보는 것이 이익이다? 안 읽었는데? 안 읽었어요. 아, 네네, 이거 그래요? 말고, 지난주에는 우리 하버드대 졸업장보다 독서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이거 했거든요. 제가 읽고 연필을 쳐놨고. 네. 아, 네. 네, 손해보는 것이 이기다. 남편을 잃고 가난하게 혼자 살아가던 한 여인이 섬에서 나는 해산물을 사다가 무태 내다 팔자고 결심하게 되었다. 우연히 이웃섬을 오가며 장사를 하면 꽤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탓이었다. 그녀는 어렵게 빛을 내 장사 미처를 만들어서는 섬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런데 나루터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만 돈 보따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장사는커녕 빚만 잔뜩 지게 되었다. 싶어 그녀는 하늘이 노을해지고 땅이 꺼지는 듯했다. 그때 마침 길을 가던 한 노인이 그 보따리를 주었다. 이렇게 큰 돈을 잃었으니 무슨 사연이 있을 거다. 어떻게든 주인을 찾아줘야겠구나. 노인은 그 자리에서 꼬박 반나절을 기다려 길을 되짚고 온 그녀에게 돈을 돌려주었다. 그녀는 노인에게 감사의 큰 절을 올린 뒤 되찾은 돈 보따리를 품에 안고 다시 나루터로 가 배를 탔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나갔을 때였다. 갑자기 한 청년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너무 깊은 바다여서 아무도 청년을 구하려 들지 않았다. 그녀는 애가 타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당장 청년의 목숨부터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크게 소리쳤다. 누구 저 누구, 청년을 구할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저 청년을 구하면 내가 이 돈을 다 드리겠어요. 그녀는 사람들 그녀는 앞에 돈 보따리를 내보이며 크게 소리쳤다. 그러자 누군가가 나서서 청년을 구해냈다. 그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장사 미천을 잃게 되었다. 이제 장사도 할 수 없고 빚쟁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녀는 힘없이 뱃전에 기대 망연히 망망대해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가 구해준 청년이 다가와 함께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곡히 권했다. 그녀는 마지못해 청년의 뒤를 따라갔다. 놀랍게도 청년은 그녀의 돈을 찾아준 노인의 3대 독자였다. 청년은 자초지정을 다 말씀드리고 아버지께 건의하여 그녀를 새 어머니로 삼고 극진히 모셨다. 부도압을 바라지 않고 자기 이익을 버릴 때 결국 큰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돈 보따리를 준 노인이 눈앞의 이익을 먼저 쫓았다면 결국 3대 독자를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세, 살면서 어, 오늘 지수님 바쁘다. 너무 많이 읽으려고 그래. 세상, 세상을 살면서 널 이익만 보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다면 하루하루가 참 즐겁겠지요.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 손해도 보지 않고 오직 이익만 얻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면 어떤 행태이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소의 희생도 각오해야 합니다. 아무리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도 이익에 앞서 항상 손해를 먼저 보게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길게 어, 두고 보면 잃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불이익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있습니다. 198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수 이동원 씨가 찾아와 제 이별 노래를 노래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서 어떤 조건이면 허락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조건이 없다. 좋은 노래만 만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음반 제작사 측에 제 도장 찍을 일이 필요하면 목도장을 하나 파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부디 김종혁 선생이 작곡하고 이동원 씨가 노래한 이별 노래 음반이 세상에 나와 1년 만에 100만 장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작사료로, 작사료로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손해만 보고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작사료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좋은 노래만 만들면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부디 1996년에 가수 김광석 씨가 제 시 붙이지 않는 편지를 물은 음반 가격이 출시되었습니다. 붙이지 않는 편지는 김광석 씨가 이성에서 부른 마지막 노래였습니다. 그러자 음악저작권 협회 측에서 회원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제게 작사료가 자꾸 발생되는데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어 안타깝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저는 문학인이지 음악인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회원가입을 사일필 미루었습니다. 작사를 위해 시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가 노래가 된 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협회 쪽에서는 자꾸 회원가입을 권유하십니다. 저는 내심 가입을 하면 그동안 못 받은 이별 노래 작사료까지 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결국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사료는 회원 가입 이후부터 발생되는 부분만 지급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가 손해를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자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얻은 게 더 크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가 노래의 옷을 입혔을 때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작사료를 소급받지는 못했지만 제 시가 보다 많은 노래로 작곡될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별 노래는 제 시가 다른 시인들이 시에 비해 비교적 노래를 많이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시에 곡을 붙인 노래가 60여 곡이나 되니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이들이 이별 노래를 좋아하니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은 건 없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별 노래가 정지용 시인의 시 향수를 노래로 탄생시키는 한 계기가 되었으니 얼마나 얻은 게 많습니까? 인생은 잃는 것과 얻는 것으로 얽혀 있습니다. 잃지 않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큰 이익이 있는 곳에는 큰 손해가 있고 큰 손해가 있는 곳에 큰 이익이 있습니다. 어쩌면 크게 버릴 줄 아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큰 이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여기 진짜 공감되는 게 있네요. 우리가 갑자기 손해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관심을 맞아요. 가지지 않을 때는 그런 생각을 없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회원가입을 하자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 대목이 우리 응, 인간적인 마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 없이, 돈하고 연관된 거는 맞아요. 아, 그 진작에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응, 막 하라 할 때는 안 했다가, 그때는 막 재는 거야. 내가 이게 이익이 될까 말까 막 하다가, 나중에 막 하다 보면은, 어디, 나도 모르게 돈이 들어오면, 아, 진작에 할 걸. 막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음. 왜 그때 이것저것 쟀지? 그냥 막 하면 되는데. 저는 이 책을 고등학교 궁금해가 읽어보고 줄을 막 지나가지고, 어머, 이거 읽었는데 왜 교수님 오늘 또 읽나 싶어가지고. 저도 이게 이제 공감이 가가지고. 저는 오늘 263쪽의 중간에, 어, 작사료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좋은 노래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딱 문장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학교를 가니까 우리가 막 글 쓰고 책 쓰고 이런 거 하는 거를 그 뭐지? 그런 서류 작성 시에서 지원하고 전국에서도 하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한테 옆에서 어떤 남자분인데 이분은 공대 출신이에요. 좀 젊은 사람이라. 주인 선생님은 그 사람 보고 1919 학번을 1919 이름이 생각이 1919 그러고. 그래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갔을 때 그 서류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서류를 다 준비해놔가지고 앞으로 하면은 우리가 더 경험이 많은 거지. 그 사람도 이제 책 쓰고 이런 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서류를 주면서 이런 데 관심을 가져보라 이렇게 해도 우리는 그냥 즐기기만 하는 거지 그런 데는 아예 관심 없다고 제가 우리 들이대도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고 막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문장에서 지금 그 생각이 났어요. 애초부터 좋은 노래만 우리는 그냥 재밌고 즐거우면 되지 뭐 그런 데 서류 내고 하냐고 그 생각이 홍성 납니다. 시인의
응. 이별 노래에 대해서 제가 이거 찾아봤거든요. 한번 읊어드릴게요. 이별 노래, 음, 정호승.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그대 떠나는 곳, 내 먼저 떠나가서 나는 그대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되리니 옷깃을 여미고 어둠 속에서 사람의 집들이 어두워지면 내 그대 위에 노래하는 별이 되리니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네, 요거네요. 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제목이 뭐, 이별의 노래라고요? 이별 노래. 아, 네, 이별 노래 최종혁 선생이 작곡했대잖아요. 그래서 이동원의 이동원 이별 씨가 노래. 노래, 네, 이동원의 이동원 이별 씨가. 노래가 있네. 네. 그래서 이별 노래 이게 지금 정우성 씨의 시 가지고 이거 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 이렇게 돼. 올려놨습니다. 이별 노래. 네, 붙이지 않는 편지. 네, 가사. 잘 안 들리네요. 그 끊어지네. 또 들어봤던 노래네. 네, 붙이지 않는 편지. 네, 요것도 있는데, 요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붙이지 않는 편지. 그대 죽어 별이 되지 않아도 좋다. 푸른 강이 없어도 물은 흐르니, 밤하늘이 없어도 별은 뜨나니, 그대 죽어 별빛으로 빛나지 않아도 좋다. 언 땅에 그대 묻고 돌아오던 날, 산도 강도 뒤따라와 피오름을 울었으나 그대 별이 넋이 되지 않아도 좋다. 잎새이는 바람이 길을 멈추고 새벽 이슬에 새벽 하늘이 다 젖었다. 우리들 인생도 찬비에 젖고 떠오르던 붉은 해도 다시 지나니 밤마다 인생을 미워하고 잠이 들었던 그대 굳이 인생을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 네, 이게 붙이지 않은 편지. 음, 이것도 네, 음. 김광석 씨가 노래를 부른 이승에서 마지막 아니, 곡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이승의 마지막 곡이라고 지금. 여기엔 정우승 시, 이동원 노래 이런 식으로 다 해놓네. 네. 와, 이게 지금 이 노래 따라서 가수들 보면은 자기가 부른 노래 따라서 간다고 그래요. 얘기하잖아요. 음, 붙이지 않은 편지가 참 너무 붙이지 오늘 않은 아침에 편지가 된 거지 뭐.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술은 시가 노래가 되고, 노래가 시가 되고, 맞아요. 음. 근데 시를 우리도 글 잘 가지고 써가지고, 노래를 예,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작곡을 많이 하잖아요. 음, 시를 가지고. 음, 요즘 애들은 근데 또 되게 잘 작곡을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잘하더라고요. 작사, 작곡을 아예. 음, 그래서 보니까 진짜 누구나, 생각은 안 나지만은, 그 노래 부르면서 얼마나 우리가 고향이라는 거, 음. 그죠? 고향도 있고, 우리 그때 막 합창할 때, 그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갖고, 음. 아, 고향이라는 노래 가사도 있네요. 아, 고향, 너무 좋아요. 고향 그 진짜 생각이네. 고향 생각나게, 고향 생각이네, 가사가. 현지명 거. 이것도 괜찮네요. 아,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그거. 고향 생각. 이 고향이네. 그거 아닌데, 그 고향 아니, 이거는 많이, 이거는, 에? 이거는 동요 같은 그거잖아요. 동요잖아. 고향 그거 말고, 동쪽 하늘, 하여튼,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노래도 막 불렀는데, 너무 생각이 안 나. 나 그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고향 노래 가사 있네. 김재호 씨. 김재호 어, 씨, 이수인 작곡, 테너 박인수가 불렀네요. 고향. 고향이 노래네. 이 노래가. 음악에 그런, 우리 그 가요 이런 데서도 그것만 제대로 읽어도 우리가 시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구 갖고 저버린 이 노래는 어쨌든 이 마지막 네. 부분이 제일 적인 것 같아요. 인생은 잃는 것과 얻는 것으로 얽혀 있습니다. 잃지 않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큰 이익이 있는 곳에는 큰 손해가 있고, 큰 손해가 있는 곳에 큰 이익이 있습니다. 어쩌면 크게 버릴 줄 아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큰 이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진짜 큰 이익도 얻을 수 없긴 할 것 같아, 하는 것 같아요. 손해가 있고 또 이익이 있다는데, 큰 손해가 있으면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잃는 게 먼저인 것 같아, 잃으면. 맞아. 그러니까 무언가 손에 넣으려면 어떤 형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착을 했는데 잠시 힘이 필요해. 네. 음, 다소의 희생도 각오해야 합니다. 아무리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도 이익에 앞서 항상 손해를 먼저 보게 되는 게 우리 삶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믿음도, 어쨌든 시련을 주시고서는,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시듯이, 먼저 손해보는 거가 먼저인 것 같아요. 싹도 그 씨앗이 썩은 데서 솟아난다 그러잖아요. 썩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음. 모든 거가 이렇게, 잃는 거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은 미천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음. 미천이 있어야 내가 이익도 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저는 아까 여기 그 과부의 이야기 남편 읽고 그 장사하려고 했던 그게 첫 돈, 무렵에 나와서 그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우리가 맞아요. 구하기 위해서 내 돈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내어준다라는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얼마나 많이 이 머리에서 고뇌를 하겠어요. 이렇게 할까, 그렇죠. 저렇게 할까. 그런, 마지막적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돈 한 번 잃었다가 음, 찾은 돈인데 그걸 또 잃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쉽지는 힘들었겠어요. 않은 거지. 그렇죠. 이렇게 지금 또 좋은, 근데 그런 것 같아. 이런, 뭐지, 우리 드라마나 아니면,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결국 연결이 되는 부분들, 있더라고. 참, 너무 많이 봤나, 자기들을? 드라마를? 네, 나누셔야 저 이제 지금 씻으러, 김 교수에 들었습니다. 씻으러 일단은 가겠습니다. 네. 예, 사진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도 사진, 시에다가 전 옷을 입혀봅시다. 사진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넷, 예, 어딘데 그렇게 시커멓게. 하나, 둘,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차 감사합니다. 안에서 쉬고 계시대요, 김혜지 선생님요. 네, 차 안에서 쉬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 작가분이 엄청 솔직하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마, 작가분이 엄청 솔직하세요. 그렇죠. 음, 부활절. 음, 어, 오늘 새벽 기도 갔더니, 어제 월요일 주는 거 날, 아니에요? 월요일 날 교회 가면, 음, 그 주일날 뭘 했는지 꼭 떡을 주고 그래요. 기도 이제 새벽 기도 이제 그 목사님 말씀 끝나면 책상 위에다가 그 탁자 위에다가 딱 저는 처음에 가서 나만 주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내가 처음 가서 나만 주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돌아보니까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나만 준다고 생각하고 좀 복 받 여유 있게 하시나 보네. 남나비네. 우리 끝나고 나면 없던데. 모르겠어요. 어제 그 아시는 분이 그분은 성당 다니시는데 그 성당에 미사를 드리고 나왔는데 이거를 얻으려고 음, 자기는 좀 기도를 조금 오래 하고 나왔더니 부활절 계란 못 받았다고 나한테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근데 친구인가 누가
밤늦게 밤 9시에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 네, 어쨌든 네, 우리 소장님, 네, 피곤하시대요. 예? 피곤하시대요. 저도 피곤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5시 5분에 일어났는데 고민했어. 아, 내가 더 자, 1시간을 더 잘까? 1시간 반을 더 잘 수 있는데 1시간만 더 잘까? 아니면 그냥 갈까?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또 꾸역꾸역 일어나서 씻고 또 씻고 가야 바로 교회 갔다 오면 출근하니까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거. 자기가 어때? 지금 교수님 목소리 딱 피곤해 보여요. 저도, 저도 토요일 날 그 좀 약간 무리였는가 봐. 아, 이 몸이 피곤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느끼고. 하여튼, 그래서 어제 좀 쉬고 오늘 조금 났는데, 몸이 잠이 부족하거나 좀 피곤하면은 저는 일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것이 잘 유지해가 왔는데. 그러니까 지난 음, 금요일 날 그 글로벌 통신 제가 있는 신문사 그 대상 시상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는데 이제 거기 사회를 제가 봐달라 해서 이제 사회를 보고 왔는데 거기에 오신 분이 잠에 대해서 수면법에서 책을 쓰셨더라고. 그래서 책을 음, 가져왔는데 이런 책들은 우리 소장님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 고객 만났을 때에 라포 형성은 되게 좋은 도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 제목을 제목이 가지고 뭐, 제목이 뭐든가요? 제목을 제가 모르겠어요. 책을 집에 놓고 와가지고 한번 나중에 한번 책 찍어서 올려드려 볼 테니까 또 잠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소장님 화면 끄고 좀 잠깐 주무세요. 음, 저는 진짜 잠을 많이 못 자거든요. 안 자는 게 아니라 음, 수면을 취하면 한 3시간? 어머나, 5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한 어머나, 최근 10년 사이에. 어머나. 아침에 6시, 7시까지 자는 게 자고 싶어요. 근데 한 4시, 3시, 막 이렇게 왜, 왜, 깨요. 왜 그런 거래요? 글쎄 뭐, 어, 막내 임신했을 때부터 그랬는데, 뭐, 병원에는 가보진 않았으니까 수면제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누가 이제, 낮에는 자요? 낮에는 너무 피곤하면 1년에 한 두세 번 낮잠 자죠. 와, 그런데 살아 있어요? 진짜. 근데, 근데 신기하게 체력이 받쳐지기는 해요. 그래서 그 말씀 다른 중에, 체력을 바치는 다른 뭐 운동이나 이런 게 있어요? 아니요, 먹는 그런 거 게 없고요. 아니라. 그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그, 그 독수리와 날개치는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정말 그게 느껴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요즘에 너무 피곤한 거는 아침에 금식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이제 한 달 작정기도 해서 금식을 하는데, 그 아침에 제가 먹는 영양소가 있기는 해요. 그게 이제 채워지면 그게 힘이 돼가지고 좀 괜찮은데, 그거를 이제 못 먹고, 저녁에 밥을 못 먹으니까 저녁에 내일 못 먹으니까 먹어야 돼 그러면서 좀 약간 무리하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게 식생활이 이게 좀 무너지니까 피곤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숙면을 취하긴 하나 봐요. 제가 그 두세 시간이라도. 음. 그- 예, 그러니까 좀 버티는 것 같고 저희 사원들도 잠을 저렇게 못 자는데 맨날 열정적이고 어떻게 저렇게 다니는지 신기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나이가 조금 들어가서 이제 조금씩 지쳐오는 것 같아요. 이미혁 선생님도 계시고 하는데 저 진짜 한 해 한 해가 조금 틀려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신 체력은 정말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에 조금 이제는 진짜
진짜 건강 관리 하셔야 돼요. 네. 예, 왜냐하면 오늘만 살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 몸이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내가 몸에서 이상을 느끼는 순간은 이미 진행이 거의 7, 80% 이상 넘어간 상황이라서 그 전에 하여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아는 순간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지금부터 최대한, 왜냐하면 그래야 나도 챙기고 내 주변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관리를 잘 해보세요. 네네. 네. 알아요. 대단 신기하다. 진짜 그렇게 하고 네, 어떻게 견디시나 싶다. 이렇게 낭독교를 해주셨잖아요. 우리 진짜 인생 선배님들이 손해보는 것이 이익이란 정말 100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야 된다거나 참여율을 높이거나 뭔가를 해야 할 때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 내가 여기를 가고 싶지는 않은데 참여함으로 인해서 지점과 팀에 영향을 주지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배려함을 갖고 왔을 때 결국은 소득을 얻는 건 본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지금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인생인데 언제나 뭔가를 결정을 할 때 이기적인 결정도 사실 필요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저 사람을 배려하는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할 때 그 마음으로 결정을 하면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항상 나한테 그 덕이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정말, 네, 제목이 임팩트 있네요. 네, 맞아요. 예, 결국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잖아요. 먼저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영화의 그 기브 앤 테이크가 되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를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주지 않고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팀워크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맨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막 그 자기의 개인의 역량을 키워서 리더가 됐는데 조직을 못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금방 소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만 생각하고 나는 뭔가를 이루었는데 내가 돌아서 보고 나처럼 행동해 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거야. 결국은 조직은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자기는 그때 참여를 안 했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도 참여하지 않고 자기처럼 혼자 노는 사람들이 더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뛰어난 조직이라고 생각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모래알 조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결국 팀은 팀워크로 이루어질 때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혼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건 뾰족뾰족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팀이 전체에 힘을 쏟아가지고 으쌰 할 때 그 힘을 못 내는 거죠. 거기에서 게임이 승패가 결정이 나기도 한다라는 것을 느껴지는데요. 오늘 그 책을 읽으면서 아까 이미옥 선생님이 처음에 나눴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 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 정우승 작가도 인세를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처음부터 만약에 정우승 작가가 그거를 처음부터 알았다라면 어, 내 시에다가 노래를 입히게 했을까? 그것도 의문이지만 그 처음부터 아마 시에다가 노래를 입히고 돈을 벌기 시작했으면 지금의 정우성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지만 결국은 내 글에 그 노래를 입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60여 편의 노래가 돼서
사람들의 이렇게 그 불려진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어떻게 보면 나도 열심히 시를 써서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갑작스레 혜지 소장님, 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제가 그뭐 이런 그냥 글을 한번 써봤어요. 언제 썼는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 볼게요. 그냥 변화의 시작. 산을 내게 오라 하니 오지 않습니다. 산이 오지 않으면 내가 산으로 가면 됩니다. 꽃이 보고 싶어 나에게 오라 하니 오지 않습니다. 꽃을 보고 싶으면 내가 꽃을 찾아가면 됩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합니다.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생각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언제 썼을 것 같아요? 꽃이 쓴 거 아니에요. 그냥 교수님은 늘 그런 멘트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그거는 언제 쓰는 건 그거는 모르겠고 늘 그냥 갑자기, 당연하신. 네, 갑자기, 배경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읽어서 행복이 오지 아우, 않으면 만나러 가야지. 너무 좋다, 배경. 제가 어제 그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갑작스레 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적었어요. 네. 네, 그렇게 적는 건 맞아요. 우리가 고민 많이 한다고 적는 것도 아니고 딱 떠오를 때 그 한순간 와르르 와르르 적어내야 돼. 이게 뭐 그거지? 촌철살인인가 뭐? 그거 촌철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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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 처음에 그 뜻이 뭔가 했다 저도 그죠. 근데 진짜 그렇게 남에게 알려주고 전달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하여튼 몰랐을 때보다 조금 안다고 이게 뭐가 생각이 깊어지고 저도 요즘에 더 힘들어요. 뭐 막 못 써내겠어요. 아니까 알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응. 몰랐을 때가 아무 말을 막 했는데 들었을 때 막 우리가 그저 망나니처럼 막 뛰어놀 때가 행복한 것 같아. 뭐 좀 안다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미옥 선생님,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네. 그냥 글을 막 쓰면 돼요. 근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아마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글은 막 써야 돼요. 그리고요, 다시 보고 또 봐야 돼요. 다시 보고 맞아요. 또 봐야 되는 걸 끝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정우성 시인이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책 초창기에 읽을 때, 응. 저기, 성철 스님이 해인사에 계실 때, 거기 이제, 그분을 인터뷰하러 갔는데, 음, 그 뒤에 사진 기자가 계속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뭐로 그렇게 찍노? 많이 찍노? 아깝게 그랬더니 음.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많이 찍어야 됩니다. 벌써 필름을 3통이나 썼습니다. 라고 하니까 성자 스님이 그랬다잖아요. 야, 그러면 이왕 찍는 거 1000번 찍어라. 그래서 정우성 시인이 나도 시를 쓸 때, 시 한 편 쓸 때 1000번을 써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우리 이민규 교수님이 나는 태고를 100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시가 돼서 나오려면 이렇게 쓰고 그거를 계속 다듬는 시간들, 예, 수정하고 다듬는 시간이 예, 그럴 때 좋은 글이 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 정호승 씨는 1000번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민기 교수는 100번에 퇴고를 했다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도 그 말, 그러니까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해서 있거든요. 사람이 처음 글상에 좋은 글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못 써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내 쪼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막 써놓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리고 내용을 수정하고 거기다 또 플러스를 하고 빼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좋은 글이 나오는데 저도 그랬어요. 여태까지는 거의 한 번 쓰면 끝이지 두 번, 세 번 그 시를 이렇게 수정하고 그 안에다가 의미를 입히고 이런 걸 안 했는데 진짜 시인들이 가벼워 보이는 시도 요새 제가 천산명 시인의 시를 매일 읽고 있잖아요. 그 시를 읽으면서 제가 되게 저는 그냥 무심코 그냥 매일 아침에 시를 한 편씩 읽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이 의미구나. 천상명 시인이 오늘 읽은 게 달이라는 시인데요. 이 달이라는 시 속에 사람들이 우주에 갔다 온 그러니까 60년대 미국에서 달 착륙을 했잖아요. 그 내용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와, 올리 좀 있어. 그 설명 들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적었는지 그런 건 우리가 상상도 못 하잖아. 그죠? 그냥, 예. 그, 한번,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 이제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죠? 그에 그, 따라서 이제 시가 나오는 거잖아. 걔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을 많이 보고 자연에서 막 감성을 느꼈지.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살아온 환경,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그것을 이제 시어가 나오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거. 그 되게, 느낌은 되게 와닿는데 지금 말로 표현을 하기 힘들어. 막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마. 예, 여기 한번 제가 읽어 드려 볼게요. 달, 천상병. 달을 쳐다보면 은은한 마음. 밤 10시경인데 뜰에 나와 만사를 잊고 달빛에 졌다. 우주의 신비가 보일 듯 말 듯 저 달에 인류의 족적이 있고 우리와 그만큼 가까워진 곳. 어릴 때는 멀고 먼 곳, 요새는 만월이며 더 아름다운 것. 구름이 스치듯 걸려 있네. 음, 하고 하는 그러니까 달을 쳐다보면 은은한 마음이 있고 밤 11시쯤에 나와서 10시경에 나와서 뜰에서 이렇게 달을 쳐다보는 그 느낌 있잖아요. 우리 더군다나 옛날 그 시골 집에서 이렇게 왜 뜰에 나와서 쳐다보는 그 달 느낌. 근데 그 달을 보면서 우주의 신비가 보일 듯 말 듯한데 거기에 옛날에 왜 그 토끼가 떡방을 짓는데 그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고 인류의 족적이 있는 그만큼 우리와 가까워진 것. 어릴 때는 멀고 먼 곳이었는데 요새는 더 아름다운 곳. 구름에 스치듯 걸려 있는 그 달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머릿속에 그 그림으로 그려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다면 지금은 이제 자꾸 읽다 보니까 벌써 10여 편을 읽고 이제 매일 아침에 제가 그 교회 갔다 와서 오늘도 어쨌든 그거 안 읽었으면 제가 5분 일찍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가서 읽고 또 나오냐고 뭐 늦었는데 그렇게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느낌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안에서 정호성 시인도 시인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런 느낌이 연결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손해보는 것이 이익이다라고 하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심히 또 밖으로 샜다가 왔는데 그런 일들 작은 것 감사합니다. 남에게 베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하여간 글은 막 쓰자고요. 막 쓰고 대신 태고를 여러 번 하자고요. 태고를. 이제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글은 안 쓰면 안 되니까 그냥 막 쓰는 거야. 막 쓰고 그 처음 거는 그러니까 처음 거는 날 것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우리 학교 선생님, 교수님한테 날 거 보여줄 필요 없잖아. 그거를 계속 갈고 닦아서 어, 조금 그래도 보여줄 정도 되면 그때 보여주더라도 그립게 가더라도 글은 매일 쓰자. 글은 음, 해나가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 또한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성경쌤 혹시 버스 내리셨나요? 원래 정상적으로 가면 내리실 시간인데. 정상이 아니신가 본데. 오늘 월요일이군요. 그죠? 버스 아, 걸어가네요, 걸어가네. 했어요. 학교 다 갑니다. 걸어가고 있어요. 어, 햇살과 함께. 햇살이 그냥, 근데 어, 학교 근처에 아파트가 있어요? 네, 여기다. 그 시골이라 그러더니. 이쪽 라인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시골이라도, 예.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매일 아침에 진짜 잘 듣고 있고요. 오늘 아까 그 작사 협회 등록하고 나니까 그 전에 이제 생각 못했던 게 뭐 생각나는데 이런 부분 공감된다 하셨는데, 예, 저도 뭐 고등학교나 이런 거 하면서 좀 그런 비슷한 걸 제가 겪기도 하고 같이 하는 분들 중에 뭐 그런 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던 것 같아서 사람의 마음이 다 좀 비슷하구나 심리가 이런 생각 들면서 뭐 일단 베풀면서 사는 게 결국은 이제 나한테 돌아오고 저는 또 제 후세에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스스로 난 되게 운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게 부모님이 또 많이 베풀고 사시고 그랬던 거 내가 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나한테 당장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어, 언젠가는 돌아온다 이런 생각으로 저도 뭐 지금 고등학교도 그렇지만 실전교육도 먼저 그렇고 한참 바쁘고 그럴 때는 이 시간에 내 걸 하지 내가 왜 이걸 했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예, 또 길게 봤을 때 저를 위한 거라 생각하고 또 항상 늘 해주시는 말씀, 이제 또 인생 경험에서 나온 이런 말씀 들으면서 또 저도 많이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숙 선생님. 네, 운전해서 가고 있고요. 저도 아까 나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이기적인 나의 개인적인 욕심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냐, 요거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그런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쪽 시흥 지역에 연구회를 하나 만들어서 지난 금요일에 저녁에 온라인 미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혼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힘을 모으니까 다들 뭔가를 하고는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정보망도 그렇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이어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좀 알게 되었고 또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간사님한테 돈에 대한 거, 예산에 관한 거는 그분한테 일임을 딱 했더니 제가 한결 또 가벼워지고 좀 더 이 목적성에 맞춰서 좀 일을 하겠다라는데 힘이 조금 더 에너지가 그쪽에 세이브가 돼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혼자 다 하지 말고 조금은 나눠서 분담해서 해야 멀리 가고 오래 간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일을 벌이셨군요. 한 가지 더 하다 보면 올해 이제 최성경 쌤도 고려학교 교장선생님도 저기 아이비 학교에 계셨었지만 요즘 경기도에서 아이비 작년부터 굉장히 뭐 후보학교, 관심학교부터 해가지고 후보학교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아이비 학교가 아니어가지고 아이백 대학교 연계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1년 과정이거든요. 예, 이 과정을 좀 해서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아, 공부가 끝이 없구나. 또 알면 알수록 자꾸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좀 더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요. 배우는 사람들이 계속 배우는 거예요. 책을 읽는 사람이 책을 읽는 거고,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쓰는 거고, 우리 혜지 소장님처럼 보험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리더도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쌓여져서 리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 조금 더 오늘 하루는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손톱만큼이라도 더 베풀면서 그렇게 내가 먼저 다가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시가 있는 아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 교수님은 저한테 영상 좀 보내주세요. 네, 보낼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나중에 보내주세요. 알겠어요. 나갈게요. 네.